먼저 감각처리 모델에 대해 알아보기 전 감각통합 모델과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보는 초점이 다릅니다. 감각통합은 활동에서 넓은 무의식적 모든 감각의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감각처리 모델은 감각이 활동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람이 더 의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각처리는 다수의 감각수용기와 신경학적 센터의 조화된 활동으로 다음 5가지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조화된 활동에는 수용과 전달, 등록, 인식, 구별, 조절이 있습니다. 작업치료에서 적용되는 감각처리 개념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운과 던 등의 저자들에 의해 고안된 감각처리는 감각에 대한 감각 민감성과 감각에 반응하는 행동이라는 2가지 영역에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각 민감성은 무엇일까요? 감각 민감성은 사람이 감각 정보를 등록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민감성의 영속체가 있으며 양극단은 높은 등록과 낮은 등록이 있습니다. 먼저 높은 등록은 특별히 민감하고 섬세한 감각 인식을 말하며 낮은 등록은 감각에 대한 비정상적 인식 부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나 다른 소음이 있을 경우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은 높은 소리 등록을 가졌고 반면 같은 반 다른 학생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을 때만 집중이 되는 낮은 소리 등록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감각 민감도는 신경학적 역치의 잣대이며 감각이 등록되고 인식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감각에 반응하는 행동과 관련됩니다. 이 또한 영속체의 끝에는 양극이 존재합니다. 이 연속체는 능동적으로 더 자극을 찾는 사람인 감각추구와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인 감각회피로 구분됩니다. 즉 감각추구와 회피는 그 사람이 감각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행동의 척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각 처리들은 어떻게 측정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과 던은 평가도구 ASP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평가도구는 1시간 안에 종이와 펜을 가지고 실행하고 채점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와 보호자의 반응을 사용합니다. 즉 감각 처리와 감각에 대한 반응 행동을 고려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결과는 감각 처리에 대한 2개의 서로 다른 연속체를 반영한 4분면으로 나눕니다. 많은 정신장애인은 4분면의 정상범주 밖에 위치하게 됩니다. 전체 인구에서 각 개인은 감각 자극에 대한 신경학적 역치와 행동 반응이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반 친구나 가족, 다른 친구들만을 고려한다며 정상적인 범주를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ASP는 누군가 전체 인구와는 다른 범위에 대한 정보를 산출합니다. 평가를 하고 난 후 감각 처리에서의 계획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감각 민감성의 문제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나 등록 수준을 정상화하도록 시도하는 것, 또는 추구하거나 회피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각 처리 중재에 있어서는 인식을 증진하도록 설계하고 감각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행동 반응을 발달시키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이는 감각과 행동 반응을 조절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각 처리 모델에서의 작업 치료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중재가 감각 처리 모델에서 사용될까요? 몇 가지의 선택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때의 치료사는 클라이언트가 환경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며 감각 인력을 조절하는 전략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중재가 사용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촉각과 고유 수용성 감각 입력에서 낮은 클라이언트의 경우 치료사는 로션을 적용하고 서로 다른 재질의 무게가 다른 물건을 적용하여 자가 마사지 기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각성 수준에서 환경 효과에 대해 교육하고 탐색하는 것은 감각 처리 중재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렇게 감각방을 사용하여 개인이 다양한 감각의 선택 사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중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중재, 목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감각 처리가 무엇인지 개념을 잘 파악하셨나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례는 32세 5자매 중 막내인 아만다의 이야기입니다. 아만다는 과연 어떤 감각 처리의 문제를 겪었을까요? 그녀의 가족은 군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녀의 자매 모두 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아만다는 중학교 이후로 학습장애가 있었고 읽거나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군에 입대하였고 기초훈련을 완수하여 3년간 대부분 미국 본토에서 복무하였습니다. 아만다는 짧게 이라크에 배치되었지만 자살폭탄 공격을 목격한 후에 과도한 PTSD 증상을 나타내어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신체적으로는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동료 몇 명은 죽거나 심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그녀는 예비군 병원에서 PTSD 치료를 위해 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간 프로그램에서 만난 작업치료사 자니스는 아만다와 만나 그녀의 관심사와 목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작업치료사는 아만다의 눈과 몸이 환경에서의 아주 작은 소리에도 경계한다는 것과 집중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쉽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말지의 보조 작업치료사는 아만다에게 ASP 평가 도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말지가 ASP를 채점한 후에 자니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를 아만다와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반적 평가의 목적을 논의하였고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만다의 ASP는 대부분 사람들에 비해 모든 자극의 높은 감각 민감도와 촉감각, 소리, 후각의 높은 등록을 가졌으며 또한 평균적인 감각 추구보다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감각 회피가 더 컸습니다. 이러한 점수 또한 정상적인 범주 밖이었습니다. 자니스는 아만다와 이러한 결과가 PTSD를 가진 예비군들의 연구에서 알려진 것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공유하였고 좀 더 자세하게 각각의 패턴을 설명하였습니다. 아만다는 자신이 언제나 엄청나게 예민하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 이후로 가지고 있던 ADHD와 관련되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감각 자극이 들어올 때는 즉시 폐쇄한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즉 그녀는 감각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만다가 말한 그녀의 목표는 응급의료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 프로그램을 완수하고 응급 서비스의 직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중할 수 없어 걱정하고 감각 민감도가 훈련과 직업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만다와 함께 작업치료사 자니스는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몇 가지 목표 활동으로는 4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 민감성 줄이기로 환경 조정을 위한 선택 사양이나 감각방에서 사용할 아이템을 탐색하였습니다. 또한 촉각 과민성을 줄일 자가 마사지나 무게 있는 담요의 사용을 이용하여 환경이나 감각에 둔감해지게 하고 지역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명상 기법과 자가 진정을 위한 조절된 호흡을 익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포와 연관된 감각 추구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된 중재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감각 추구와 감각 회피를 줄이기 위해 감각 경험과 행동 반응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개인적인 일지 작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쇄를 줄이기 위해 감각 회피를 야기하는 일련의 사건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 회피 방법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말지가 아만다에게 감각방과 컨텐츠를 소개한 이후에 그녀는 일주일에 3번 30분 동안 그 방을 사용할 개인적인 스케줄을 스스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만다는 PTSD를 가진 다른 예비군들과 토론 그룹에서 일주일에 2번 만났고 그룹에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과자극에 대처하는 전략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사려 깊은 명상교실에 참여하였고 그녀는 일주일에 1번 작업치료사와 함께 개별 치료 시간을 갖고 지난주 동안의 자신의 감각 경험을 검토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혔습니다.
6주 뒤 아만다는 매일매일 명상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규칙적인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라벤더 향의 특정 냄새를 즐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백색 소음이 푹 잠에 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백색 소음 소리를 내는 수면 기계와 라벤더 향의 세면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작업치료사와의 만남에서 아만다는 응급의료팀이 자신에게 적절한 경력상의 선택인지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사이렌과 소음 그리고 트라우마 장면에 있게 되는 경험이 너무 많았다는 점과 그녀가 대처할 수 없을까 걱정스럽다고 표정하였습니다. 아만다는 플래시백, 즉 과거의 장면으로의 회상에 대해 걱정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녀는 마사지 치료 직업에 대해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정 상태를 위해 자가 마사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공하는 직업을 갖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렇게 짧은 사례를 통해 아만다의 감각 처리 문제에 있어 계획, 중재, 결과의 작업 치료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각 처리 모델에 있어 작업 치료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즉 이번 시간을 통해 감각 처리에 초점을 두어 작업 치료사는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중재 계획을 세우거나 작업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와 함께 협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